회사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을 숨기지도 않고 기분 나쁘면 폭력을 행사해요. 당신은 냄새도 안 나는 쓰레기야.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취직할 거야. 남편의 스모그 미소 보면서 복수에 대한 확고한 결심 CH와치 내가 입사한 회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이번 주에 도착해서 그에 대한 복수의 시작을 표시해 내 이름은 소피어 35세입니다. 가사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위렴도 35세이며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같은 광고 회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에 있었고 그는 우리 동료로서 영업 에이스였습니다. 많은 교류를 했고 1년 동안 사귄 후 이를 통해 점차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윌리엄과 저는 결혼 후 어느 날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윌리엄이 저에게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시작할 생각인데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이 갑작스러운 생각에 확실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응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했고 우리에게 친절했던 고객인 빅토리아라는 여성에게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그녀는 다양한 교육 분야에 종사했으며 제가 회사 창업에 접근했을 때 제품 광고 및 패키지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심지어 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도하고 싶다면 나는 수피어의 일러스트레이션 팬입니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빅토리아 미소를 보며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령과 함께 회사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생활비를 아끼며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제 회사가 노력을 했으니 괜찮은 아파트를 살 여유가 생겼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 분야를 디자인하기 위해 매일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위렴은 저에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주부로서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회사는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당신이 옆에서 저를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우울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고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말자. 내 걱정으로 윌리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알았어. 윌리엄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취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사실 빅토리아에게 결정을 보고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 말에 빅토리아에게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실망한 표정이군요. 아쉽지만 소피아의 일러스트를 볼 수 없어서 외로울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말만 하세요. 항상 빅토리아를 응원하기에 너무 고마워서 윌리엄을 돕기 위해 가사 일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취미로 소셜미디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나의 작은 즐거움 윌리엄스 컴퍼니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성장한 것 같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윌리엄은 유명 브랜드에 맞춤 정장을 주문하면서 새 차에 돈을 쏟기 시작했다. 윌리엄의 지출을 조금 걱정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괜찮은지 나는 회사에 대해 더 이상 잘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장이 되면 외모와 위엄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죠. 윌리엄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집에서 저녁을 먹다 저녁 식사 중에 회사를 차릴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윌리엄은 나에게 회사의 미래 전망을 이야기했고 남편의 꿈을 혼자서 응원해 주었고 그때는 나를 행복하게 했다. 아직도 이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개월 후에도 윌리엄즈 회사의 성과는 계속해서 급등했습니다. 윌리엄즈 회사의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스토가 나와 업무를 공유했습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시죠? 그런데 윌리엄은 얼마 전 우리가 K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문제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제가 좀 더 탐구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게 그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고 윌리엄은 불행한 표정을 지었어요. 넌 이해 못할 텐데 넌 맨날 집에 있으니까 나한테 다 설명하게 하지 마. 윌리엄이 그런 말을 듣고 꽤 놀랐어. 미안해 사과한 뒤에 물어볼 입장은 아니었어. 윌리엄은 조용히 식사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 그리고 즉시 그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단지 바쁘고 피곤했기 때문에 내 행동을 반성했지만 나는 여전히 윌리엄이 이 짜증을 낸 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피곤했기 때문일 뿐이지만 다음은 그날 윌리엄즈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회의 고객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변명을 시작했고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매일 저녁 늦게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외식을 하고 무심코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왜 늦었는지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는 감히 나에게 말대답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단지 주부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의 윌리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하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내 눈 회사를 시작할 때는 힘들 때 서로 힘을 보태줬는데 지금은 부하들보다 덜 배려받는 것 같아 집안일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 작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윌리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를 부양하기 위해 주부가 된 윌리엄은 요즘 나를 조롱하면서 주부가 되라고 한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 나는 윌리엄이 없는 동안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것만이 나의 탈출구였고 내 일에 점점 더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계속 SNS에 올리면서 팔로워도 늘어나고 댓글에는 저와 함께 일했던 빅토리아를 비롯한 친절한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재능 낭비하기 아까워요. 빅토리아와 함께 일할 생각만 해도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약간의 기쁨이 없었다면 윌리엄이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윌리엄에 버려진 양복 재킷에서 향기가 지워지면서 윌리엄 주위에 다른 여자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향수 중 하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달콤하고 뚜렷하게 여성스러운 향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찾아도 상관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때 오어즈즈 윌리엄에 대한 나의 오랜 슬픔이 처음으로 나를 무시할 정도로 분노로 바뀌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윌리엄이 사회 친구들에게 점점 더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것을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털어놓으려고 하면 그것을 사치스러운 걱정으로 웃어넘겼고 나는 이 문제에 혼자 직면하게 되었고 어느 날 밤 윌리엄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고 아이더는 필사적으로 그를 침대에 눕히는 것을 보살폈습니다. 그것은 그의 셔츠 칼라에 있는 굵은 립스틱 자국이다. 그렇게 눈에 띄는 마크는 윌리엄이 무시할 수 없었다. 확실히 그것은 다음날 다른 여자가 나에게 보낸 도발적인 메시지였다. 나는 셔츠를 손에 들고 윌리엄과 마주쳤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셔츠다. 어제 입었던 이 키스 마크는 무엇인가요? 그는 처음에는 키스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마크 윌리엄은 나에게 질문을 받았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방금 친구들과 클럽에 갔습니다. 그때 받은 게 틀림없네요. 나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걸리려면 재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눌렀을 때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나요? 분노에 차서 윌리엄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이 일어서서 내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소리쳤던 기억이 없어요. 나는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뺨이 타는 듯한 느낌만 느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거실에 혼자 남겨져 눈물이 내 얼굴에서 자유롭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변했고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매번 나에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의 맛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음식을 바닥에 던지면서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고 싶다면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밥 먹으러 나가는데 이 쓰레기가 일에 지장을 주게 놔두지 못해 쓴웃음을 짓고 있는 윌리엄을 쫓아다녔다. 당신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말조차 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 간절한 간청으로 인해 윌리엄은 귀찮은 표정으로 혀를 찼을 뿐이므로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주부는 더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거실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선반 이건 다양한 지원서야. 그 사람이 나한테 밀어붙인 이혼 신청서 그 사람이 언제쯤 작성한 건지 할 수 있으면 제출해 보려고. 하지만 그녀가 옳지 않을 거야. 넌 냄새도 안 나는 쓰레기일 뿐이야. 기생충 나를 떠나면 다시는 나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말했는데 윌리엄은 농담처럼 웃었다. 농담하지 마라. 너처럼 힘없는 아줌마가 누구한테 있겠느냐?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화를 삼키면 보복하면 또 때릴 거야. 힘으로 못 이겨서 다르게 싸워야 했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집안일 방치하면 용서 안 할 거야. 윌리엄은 내가 옳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 내가 윌리엄스의 외도를 잡기 위해 형사를 고용했을 때 나는 수많은 유죄 사진을 쉽게 얻었습니다. 그가 호텔에 들어가는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와 편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그리고 놀랍게도 윌리엄이 돈으로 여자를 유혹하고 놀고 있던 여주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화려한 장난으로 증거 수집이 쉬워서 기뻤다. 증거를 얻은 지 일주일 만에 윌리엄에 대한 분노나 슬픔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식당으로 향했다. 고급 호텔 최상층에서 제일 예쁜 옷을 골랐는데 이 레스토랑 단골들 사이에서 내 옷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렴해서 예약석으로 가던 중 빅토리아는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빅토리아에게 말했다.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권유. 걱정하지 마세요. 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윌리엄과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빅토리아는 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해줬어요. 빅토리아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했고 이제 윌리엄의 회사가 성장했거든요. 라이벌 회사 사장이기도 했고 우리가 독립할 때 지원해줘서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자기 회사에서는 에스티라고 하셔서 놀랐는데 저는 같이 일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과 당신 둘 다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항상 당신의 재능을 믿었습니다. 소피아, 그것은 현명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남편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빅토리아의 미소가 잘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불편한 기색으로 중얼거렸다는 거야. 나는 그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물어보기도 전에 빅토리아는 손뼉을 치며 급격하게 주제를 바꿨어. 어쨌든 당신이 나와 함께 일을 맡을 거라는 게 사실인가요? 빅토리아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내가 독립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 그림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주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도 나는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부가 되지 말라고 촉구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내 소셜미디어 일러스트레이션을 발견하고 댓글도 남겼지만 당신은 내 일러스트레이션을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미디어 계정에서 나인 걸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은 너였어. 빅토리아 자랑스럽게 웃으며 빅터토리아는 내가 내 팬이니까 대답했어. 소피아, 내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스카웃미, 나는 빅토리아가 꽤 오래전에 나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고용하고 싶어 내 소셜미디어 계정에 연락했고 집안일 때문에 거절했다고 고백했지만 빅토리아는 계속해서 나를 초대했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와 함께 일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빅토리아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는데 윌리엄스 회사가 업계에서 꽤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말 눈이 놀랐습니다. 내가 윌리엄에게서 들은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랜 관계를 벗어나 그와 협력해왔지만 윌리엄즈 컴퍼니가 성장하기 시작한 이후로 더웍스는 마감 기한을 놓치고 실수가 많았으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엉뚱한 관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 불미스러운 인물과 연루됐다는 소문도 나고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면 왜 그가 나에게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윌리엄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빅토리아는 쾌활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소피어는 우리를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웃소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큰 이점입니다. 가족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직원들에게 과로를 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고 원격 근무 설정 덕분에 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지만 빅토리아 회사는 경쟁사입니다. 윌리엄즈 그래서 저는 집에 거의 오지 않는 빅토리아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미로는 재미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커미션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사일과 윌리엄을 깊이 지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언젠가는 독립해서 일하고 수입이 안정되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던 중 윌리엄이 거실 문으로 달려와 화를 내며 다가왔다. 배신자야. 나는 당황했고 윌리엄이 무슨 생각으로 내 아내가 내 일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윌리엄이 빅토리아와 함께 일한 후 왜 그렇게 퓨리어스했는지 깨달았을 때 빅토리아의 추천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도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계약을 순조롭게 따냈고 그 계약의 대부분은 윌리엄즈 고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작업을 빼앗은 것에 대한 나의 복수였습니다. 그가 얕잡아 본 바로 그 사람이 윌리엄을 위해 징징거리는 게 틀림없어요. 당신은 나를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난 단지 일만 할 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윌리엄스의 얼굴은 분노로 변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때리세요. 그냥 경찰에 전화할까?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윌리엄은 눈에 띄게 당황한 것 같았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몰락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 윌리엄에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윌리엄이 이전에 나에게 던진 것과 똑같은 이혼 청원서였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나와 이혼한다는 농담입니까? 저스트 애프터 더 머니 온리 포 더 머니. 당신이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힘든 시기에 당신을 지지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반격했고 윌리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이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제발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혼에다가 이혼 위자료도 줘요. 회사가 문제인 게 밝혀지자마자 예전처럼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날 버렸어요. 소피아 원해요. 날 버려라. 그래 무슨 소리야. 기생충 없애면 안심이 될 거야. 안녕 한심하게. 달라붙는 윌리엄에게 그 말을 뱉은 뒤 작업 도구와 갈아입을 옷만 들고 집을 나섰다. 윌리엄과 나는 나중에 나는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나는 그에게 전액 보상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윌리엄은 대규모 이혼 합의금을 갚기 위해 빚을 져야 했고 2개월 후 가정폭력과 사건이 그녀의 업계에 알려지면서 그의 사업 평판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짓말 완전 멈췄나 보네. 윌리엄도 보상금을 더 주는 건 한계가 있었어. 나 혼자 살기 시작했고 일러스트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어. 지금은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어. 새로 찾은 자유에 대한 희망.